안녕하세요. 탐스러운 사회의 지리 파트를 맡은 강민근입니다. 자, 오늘 52강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식량을 봤다면 이번에는 자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은 1단원 제목이 인구, 자원, 그리고 인구, 식량, 그리고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원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제법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사실 알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탐스러운 교재 166페이지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은 네모 1번 자원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냐면은 이 자원의 의미를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괄호 1번에 바로 나온 게 뭐냐면은 자원의 이제 의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자원을 우리가 되게 넓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좁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원의 의미 첫 번째를 보면은 좁은 의미의 자원이라는 게 있고 좁은 의미의 자원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자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좁은 의미의 자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철광석, 구리 근데 뭐 이렇게 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땅에서나 아니면 바다에서 캐어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좁은 의미의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자원 하면은 뭐가 들어가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좁은 의미의 자원은 풍부해요? 아니죠. 석유라든가 석탄, 천연가스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좁은 의미의 자원은 우리나라 적지만 넓은 의미의 자원은 우리나라가 좋아요. 바로 뭐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인적 자원. 그래서 우리나라 어때요? 고급 노동력, 높은 교육열. 바로 인적 자원을 우수해요. 그 다음에 어떤 한 나라의 요즘 이것도 넓은 의미의 자원이 됩니다. 문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면 한류 열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게 하나의 큰 뭐가 되냐? 자산, 바로 자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자원과 바로 넓은 의미의 자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원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대요.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 있어요. 근데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과학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땅에서 캐어내거나 해양에서 캐어내는 거를 우리가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즉 기술적으로 캐어낼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자원이 다 생산되는 거냐면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강원도에 상동광산이라는 데가 한때 되게 붐을 일었습니다. 우리가 광산하면 여러분들이 석탄만 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강원도 상동광산이 예로부터 뭘로 유명했냐면은 바로 텅스텐 생산으로 유명했어요. 텅스텐이 주로 합금, 그러니까 금의 합성할 때 이제 같이 쓰는 거 아니면은 특수 무기를 만드는데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쓰였다고요. 그런데 현재는 상동광산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폐광되어서 얘를 생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우리나라 강원도 상동광산의 텅스텐은 기술적으로 캐어낼 수 있는데도 왜 생산을 안 하고 있냐? 바로 값싼 중국산으로 인해서 이게 어차피 기술적으로 캐어내서 한다 하더라도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값싼 중국산에. 그래서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 있는가 하면 바로 어떤 의미의 자원도 있냐면은 경제적 의미의 자원도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 상동의 텅스텐이라는 거는 경제적 의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작기 때문에 바로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바로 우리가 뭘 봤냐면은 오늘의 주제 자원. 가장 기본이 되는 의미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68페이지에 여러분의 주제 탐구 자원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자원의 범위 되게 넓죠. 철광석, 텅스텐도 있지만 요즘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발전하니까 태양도 하나의 자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풍력, 바람도 자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자연이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자원을 주로 어디서 캐내요? 땅,
바다, 바로 이런 자연에서 캐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기술적으로 개발한 자원이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의미를 가진다 하더라도 다 개발이 안 되고 바로 일부, 즉 경제성이 있는 자원만 개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원의 의미를 이제 한번 봤고요. 자,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뭐냐면은 자, 관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관로 2번은 뭐냐면은 자, 이제 자원의 의미를 봤고 자, 두 번째 교재 있는 대로 생각합니다. 자원의 분류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글로 설명되어 있지만 선생님 이거를 예쁘게 그림으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자, 자원의 분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자원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재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다시 사용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재생 불가능이라고 해요. 거기에 비해서 자, 이쪽은 뭐냐면은 재생 가능한 자원이에요. 즉 한 번 써도 전기를 생산하든 뭘 해도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대표적인 거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알아놔야 돼요. 얘가 이제 중요해요. 바로 뭐냐면은 화석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 대표적인 바로 재생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럼 화석 에너지가 뭐냐? 지난번에 선생님 살짝 설명했는데 예전에 앞쪽 강의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이 과거의 식물의 시체 같은 거리 꽉꽉 다져져서 즉 우리가 암모나이트 화석이에요, 삼연축 화석이에요 말을 하죠. 꽉꽉 다져진 돌 그런 형태에서 발견이 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화석 에너지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석유, 그 다음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던 석탄,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우리 도시가스라 쓰는 거 바로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한 번 쓰면 어떻게 되냐? 그냥 끝이 나요.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재생 가능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한 번 사용하더라도 딸지 않고 무한정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TV나 뉴스에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바로 신에너지. 그러니까 새로 개발한 에너지 특이한 것들 거기에다가 이제 재생이 되는 걸 합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에 뭐가 들어가냐면 수력이에요. 자, 수력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지만 바로 댐을 설치해서 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물이 떨어뜨린 거지 물을 막 어떻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뜨리는 에너지를 이용하고 나서 그냥 물은 흘러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풍력이죠. 풍력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 태양광이에요. 태양의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발전을 하는데 태양광 쓴다고 해서 태양이 얼굴이 반쪽이 되거나 초승달처럼 홀쭉해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 불가능, 재생 가능으로 나눌 수 있고 가끔 선생님들이 얘를 특이하니까 내기도 해요. 요 사이에 어정쩡하게 있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은 철광석이에요. 살면서 우리 사회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살면서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자, 철이라는 거, 이 철광석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철사,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 들어간 철판, 우리 뭐예요? 그렇죠. 재활용을 하잖아요. 이런 낡은 철을 뭐라고 하냐면 고철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수집해서 다시 녹여서 새로운 철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이 되면 다시 녹일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거. 그래서 요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철광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관로 2번 자원의 분류를 봤고요. 자, 관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에 이제 뭐를 공부하면 되냐면은 특성을 보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뭐 1학년 학생들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별로 많이 안 하지만 3학년 학생들 강의할 때 개인적인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원래 36이고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연애를 안 한 지도 너무 이제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까먹을 법한데도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랑의 성격이 되게 자원의 특성과 유사합니다. 바로 뭐냐? 첫 번째 유한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자원에 분류해서 봤지만 대표적으로 봤던 아까 누구냐면은 화석 에너지와 같은 것들은 한번 사용이 되고 나면 다시 재사용이 안 돼요. 근데 사랑도 내가 이 남자와 사랑을 할 때 혹은 이 여자와 사랑할 때 정말 오래오래 갈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 이 사랑을 그렇죠 느끼는 이 뇌 호르몬이 3년 이상은 분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자원은 거의 무한보다는 유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가변성이에요. 그럼 가변성은 뭐냐? 그렇죠. 내 남자가 멋있어 보이다고 어머 저 남자는 키도 크고 오 내 남자는 얼굴이 하얀데 저쪽은 새까만 게 그래도 남성미도 있고 사랑이 변하기도 하죠. 자 자원의 성격 역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쌤 아까 설명했던 우리나라 강원도의 상동의 텅스텐 강산이에요. 과거에는 얘를 많이 캐어냈습니다. 근데 얘의 성격이 바뀌어서 현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개발을 안 하죠. 왜? 값싼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근데 얘의 성격이 또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와 자원이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중국이 텅스텐을 거의 절반 이상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나라 거를 개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시 개발을 할까 말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자원의 성격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쌤 예를 들어볼까요? 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그냥 오물물 길러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천물 먹고 물이라는 거는 그냥 어디에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 생수를 보면 알겠지만 최고급 생수는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를 녹여서 하는 거잖아요. 물이라는 게 과거와 달리 그 가치가 올라갔어요. 자 마지막 자원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편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맨날 남동생만 편애애 한자로 치우칠 편이에요. 치우쳐 존재한다. 자, 자원이라는 게 국가마다 골고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데는 있는데 없는 데 없다. 이거에 가장 예로 많이 나온 자원이 있어요. 바로 석유입니다. 자,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일본 석유 거의 안 나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디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냐? 여기 이 동네가 석유가 가장 많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가 있는 이 서남아시아가 세계에서 석유의 매장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다예요. 자, 그러면 스님이 항상 키포인트를 잡아주죠. 자원의 특징 3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편재성이에요. 왜 그러냐? 이로 인해서 자원을 둘러싼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바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라크와 미국 이것도 석유의 다툼이에요. 이란, 이라크도 되게 많이 싸워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석유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뉴스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바로 뭐냐면은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이 살지도 않은 아주 조그만 섬들이 모여있는 센카쿠 열도의 경우도 왜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사람이 살지 않은 조그만한 섬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냐? 그 주변에 바로 석유의 매장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챙겨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자원에 대한 얘기가 얼추 이제 끝이 났고요. 자, 지금부터는 교재 166페이지의 네모 1번에서 이제 네모 2번 오늘의 두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자원의 바로 분포와 소비예요. 그래서 각각의 자원이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고 주로 이러한 자원은 어디에서 소비되고 있는지를 우리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자원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요. 첫 번째 자원은 뭐냐 하면은 광물 자원이에요. 광물 바로 우리가 선생님 설명 안 해도 되죠? 바로 철광석 같은 것들, 구리와 같은 것들이 바로 광물 자원입니다. 그럼 이 광물 자원 중에서 저기 동그라미 1번 처음으로 나오는 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하고 봐야 돼요. 바로 철광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원 정말 중요하죠. 자, 왜 중요하냐? 현재 우리가 역사상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래요. 자,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 우가 와 메모들을
잡아라, 오 코끼리 잡아라 이러다가 이제 뭐로 넘어가요? 청동기로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더 단단한 철기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현재 철기 시대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각종 건축물, 도로 모든 것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광석을 녹여서 다양한 철판도 만들어내고 철사와 같은 가느다란 걸 만들어내고 바로 이게 무슨 공업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거냐면은 자, 철판을 만들어낸다. 제철공업 또는 철강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철강공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광석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얘가 별명이 있어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쌀이 어떤 존재예요? 아무리 뭐가 많아도 쌀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쵸? 반찬 국 있으면 뭐예요? 밥이 없는데. 그 다음에 빵 있으면 뭐예요? 선생님 근데 앞에 빵이 있네요. 신기하게. 빵이 있어도 선생님 그래요. 빵 먹고 나도 결국엔 밥을 찾게 돼요. 그만큼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산업의 쌀, 철광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앞으로 자원을 보면 계속 같은 패턴으로 공부하게 돼요. 뭐냐? 이 내용 그대로예요. 일단 이 자원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원이 주로 분포, 즉 쉽게 말하면은 주요 생산국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원을 주로 이제 소비하는 데가 어딘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철광석을 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면요.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은 자 이번에 월드컵이 열리는 브라질. 그 다음에 캥거루와 이제 이러한 걸로 유명한 오스트레일리아가 바로 철광석의 주요 생산국이에요.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 주로 소비되기보다는 이제 어디서 주로 소비되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본이 주로 소비해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비가 많냐? 철광석이 잘 안 나기니까 주로 소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세계적으로 바로 이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얘의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기가 아니라 이어가라는 거예요. 바로 철강 제품을 만들어낸 세계적인 제철 국가 1위, 2위가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철광석을 가지고 와서 얘를 녹여서 만들어내는 공업이 이 공업이니까 얘의 소비가 많고 주로 또 안 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서 주로 뭘 해오냐면 수입을 해오게 돼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철광석 거의 대부분을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현재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되게 중요한 철광석을 봤고요. 자, 두 번째도 좀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구리입니다. 그러면은 구리는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다들 알 것 같은데요. 바로 전기 전선이에요. 그러면 얘가 전선 안에 왜 노란 거 이렇게 들어가죠? 다들 전선 한 번쯤은 까봤을 거예요. 선생님 옛날에 강아지일 때 그놈의 강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전선을 다 물어 뜯어가지고 와 장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밥솥에 전선 뜯어 먹기 뭐 그다음에 선생님이 런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하려고 보니까 런닝머신 안 되니까 밑에 기어 들어가서 그거 다 뜯어 먹고 있는데 그런 노란 선 전선의 재료가 된 게 바로 이 구리예요. 그러면 현재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전선의 소비가 현재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냥 변동이 없을까요?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왜? 자, 우리가 앞에 대단원 4단원에서 배웠지만 현재 오늘날의 사회는 바로 어떤 사회냐면은 정보통신 사회예요. 휴대폰에 필요한 그렇죠. 광대역 뭐 LTE 이런 거 갖추기 위한 망 전선이잖아요. 인터넷선도 다 뭐예요? 전선이죠. 즉 이러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보다 많은 이런 인터넷선이나 각종 선들이 이제 놓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리의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럼 구리의 생산국을 봅시다. 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특정한 국가가 거의 3분의 1가량을 생산합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길게 생겼고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FTA를 맺은 나라 바로 이 칠레예요. 그래서 구리의 경우는 칠레가 생산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비국이에요. 그러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죠. 오늘 왜? 소비국 굳이 볼 이유가 없어요. 주로 선진국일까요? 개발도상국일까요?
자, 당연히 이런 정보통신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얘의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 교재생 소비국에 안 나와요. 원체 쉬운 내용이니까 얘는 교재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철광석과 두 번째 이제 구리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선생님이 계속 예를 들어줬던 예입니다. 바로 텅스텐이에요. 그래서 이 텅스텐이 아까 먼저 말을 했지만 바로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은 바로 특수강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특수강철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무기예요. 무기는 단단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합금이라고 하죠. 14K, 18K 금과 함께 얘를 이렇게 많이 섞어서 물건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 다음, 자, 텅스텐의 이제 아까와 같은 패턴으로 생산국을 보면은 자, 텅스텐의 경우도 거의 이 국가가 거의 절반 정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옆에 위치한 중국이 텅스텐 생산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얘는 소비, 아까와 마찬가지로 굳이 얘는 소비를 수능이나 그 다음에 내신에서 많이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중국이 이게 생산이 되게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동관상도 값싼 중국산 수입하면서 많이 이제 안 쓰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네 번째 자원이 뭐냐면은 알루미늄입니다. 자, 근데 알루미늄 혹시 모르는 학생들 있나요? 선생님 빵을 갖고 오는 김에 같이 먹을 음료수도 오늘 하나 있었으면은 바로 들어서 보여줬을 건데 우리 음료수 캔 있죠. 콜라캔, 사이다캔. 근데 그거 다 먹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좀만 힘줘도 딱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으스러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얘가 되게 어떠냐면 가벼워요. 그럼 음료수 캔을 왜 하필이면 이 알루미늄 캔을 만드냐면 가벼워요. 무거운 거로 캔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거 큰 캔 갖고 다녀서 먹기 힘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실 때도 무거우면 별로예요. 가벼워요. 선생님 지금 얘의 성격을 말해줬어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교재에 있지만 얘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벼우면서 바로 뭐냐면은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음료수 캔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데 쓰입니다. 자, 하늘을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무거우면 하늘 날기가 쉽지 않죠. 바로 항공기 제작에 쓰이는 게 바로 알루미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재에 있는 거를 해주면 이 알루미늄은 바로 무언가에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어떤 자원을 광물 자원을 캐서 얘를 전기 분해를 해서 얻어내는 게 바로 알루미늄인데 바로 보크사이트라는 광물입니다. 이 보크사이트라는 광물에서 우리가 전기 분해를 해서 바로 알루미늄을 추출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자, 알루미늄의 생산국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뭐 자메이카. 근데 자메이카 하면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동계올림픽에서 그 봅슬레이 경기. 근데 열대 국가인데도 그걸로 이제 유명한. 그 다음에 보니까 자메이카에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뭐 수리남이라든가 가이아나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근데 이제 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브라질.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예요. 그 다음에 조금 심도 있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 보크사이트라는 돌이 신기하게도 주로 어떤 기후 지역에서 많이 매장되어 있냐면은 바로 열대 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열대 기후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도 더운 데 나타나요. 브라질 우리가 알겠지만 아마존 밀림이 있는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자메이카도 대표적인 열대 기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주로 분포하는 게 보크사이트. 걔를 분해해내는 게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자, 그럼 광물 자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희토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희토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언가 얼마 없어요. 희귀하다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 캥거루는 희귀해요. 그 희예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토는 흑토예요. 그러니까 보통 흙에 있는 광물 중에서 얼마 없는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도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희귀 원소. 총 몇 종류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희귀 원소 몇 개를 말하는지 고르시오. 16개, 10개 안 물어보죠. 그래서 이 희귀 원소 16종이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희토류에 해당하는 이 원소 17종이 거의 대부분이 바로 우리 휴대폰에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TV 중에 그렇죠. LCD TV 같은 그러니까 바로 첨단 제품들에 얘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얘 몸값은 되게 어떨까요? 비싸요. 그런데 얘가 또 어떤 국가에서 또 주로 생산이 되고 있냐면은 와, 이 나라 뭐가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뭐가 되게 많네요. 거의 대부분의 양이 중국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요. 우리 아까 배운 거 써먹어 볼까요? 자, 자원이 특정 지역에만 편쟁되어서 존재하는 거 뭐라고 했냐면은 편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편재성이 커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중국이 이 희토류가 원체 고급 제품에 꼭꼭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막 생산하고 수출 싸게 했는데 최근에 얘의 가격을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광물 자원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중요한 자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광물 자원이 아니라 바로 이 자원입니다. 에너지 자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선생님이든지 분명히 내신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럼 에너지 자원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되게 다양하죠. 공업에 있어서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선생님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말한 제철공업인데 철광석이라는 돌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이 철광석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1000도 이상은 넘어가야 녹아요. 그래서 이 철광석을 녹이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바로 누구냐면은 석탄이에요. 그다음에 부릉부릉 오늘 우리 봉균이 늦게 촬영도 끝났는데 오빠가 집 앞까지 데려다 줄까? 이런 교통수단의 에너지, 즉 교통수단의 연료로 쓰이는 게 석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력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력이라는 것도 생산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되게 우리 분야에서 많이 쓰이죠.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교통수단을 움직이게 하고 공업에서도 쓰이고 이런 모든 거를 우리가 에너지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자원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씩 배우게 되는데요. 자, 우리 교재에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 누구냐면은 석탄이에요. 지금 거기에 석유보다 석탄이 먼저 나온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석탄보다 석유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 건 석유인데 바로 석탄이 먼저 쓰였습니다. 그래서 석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는데요. 자, 이 석탄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바로 이때예요. 산업혁명 이후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원동력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바로 와트슨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우리가 대단원 4단원에서 배웠지만 증기기관이라는 걸 발명하면서 치치포포 석탄을 떼어서 가는 기차 그다음에 치치포포에서 나가는 배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게 바로 석탄이었고 현재 중국과 같은 나라는 아직도 가정용 연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고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거는 선생님 아까 설명했지만 바로 어떤 공업에 제철공업에 그렇죠 쓰인다라는 거예요. 철광석을 녹이는데 얘가 쓰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지리 지식을 끌어내야 되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바로 주로 얘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 이러한 곳들입니다. 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어요. 자, 지구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시대 시원생대. 그 다음 옛날 오래된 시대에서 옛꽃자를 써서 고생대, 그 다음에 공룡들이 놀던 중생대, 신생대예요. 근데 이 석탄이라는 자원은 주로 신생대, 중생대가 아닌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지층, 바로 고생대 지층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 러시아의 우랄 산맥,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로 그레이트 디바이딩과 같은 오래된 산맥이 있었어요. 그러한 산맥 우리가 고기 십국 산맥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동네에 주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생산국도 아까 선 말한 바로 어디가 되냐 하면은 그렇죠.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했죠. 미국. 그 다음 러시아의 우랄 산맥이라고 했어요. 러시아.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러한 곳에 주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할 게 뭐냐면은 자, 이게 국제 이동량이 많냐 적냐를 봐야 되거든요. 얘는 국제 이동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석유에 비교하면은 이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얘가 주로 쓰였어요. 근데 현재는 우리가 석탄을 이러한 곳 빼놓고는 잘 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석탄을 많이 활발하게 쓴다면 그렇죠. 서로 국가들끼리 수입 수출을 하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으면서 국제 이동량이 적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요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내는 셈들이 이거를 내요. 교재는 없지만 바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중국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석탄의 생산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중국이 석탄의 생산량이 많은데 이거를 거의 다 뭐 하고 있냐, 수출하고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국은 석탄의 생산량이 되게 많은데 수출을 안 하냐? 바로 자기 국가에서 생산이 된 거를 거의 그대로 중국 내에서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으로서 석유보다는 주로 뭘 아직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냐면은 석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혹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물어본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번 석탄 봤고요. 자, 그런데 석탄보다 훨씬 더 중요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석유예요. 근데 과거에 분명히 우리 예전 사람들 석유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 쓰긴 썼어요. 근데 지금과 다른 용도로 혹시 썼다는 거 압니까? 옛날에 석유를 가지고 뭘 썼냐면은 약국에서 석유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약으로 쓰였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석유 먹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근데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거의 1900년대 초반에 얘가 이제 에너지 자원, 불이 붙는구나, 활활 타는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용된 시기는 석유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현재 세계의 에너지 자원 중에서 가장 뭐냐 하면은 소비량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얘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에너지 자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자, 쓰임새가 많다라는 거죠. 아까 새 말했지만 일단 각종 교통수단, 배든 자동차건 비행기건 바로 석유로 움직여요. 바로 무언가 교통수단을 운반하는 수송용으로 쓰여요. 그 다음에 석유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은 공업도 이루어져요. 석유화학공업입니다. 이 석유가 샴푸에도 들어가고요. 린스에도 들어가고 이런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과 같은 다양한 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좀 그렇지만 스님 이런 신발 같은 거 합성 고무 스님이 구두 신고 안 해요. 발이 아파요. 아무튼 이런 합성 고무부터 해서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게 돼요. 또 뭐 해둘 수 있냐면은 화력 발전해둘 수 있어요. 용도가 무궁무진한 게 바로 이 석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세계 1위의 소비량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이지만 석유를 둘러싼 갈등 되게 많아요. 왜? 자원의 특성을 배워서 우리가 금방 따라갈 수 있겠죠. 바로 편재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 분포하고 없는 지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어디에 분포하냐면은 석탄과 대비돼요. 선생님들이 이거 많이 냅니다. 바로 석유는 주로 신생대 지층에 분포해요. 자,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해 볼게요. 석탄은 뭐예요? 시커먼 돌 고체예요. 오랜 기간 동안 꼭꼭꼭꼭 동실물의 시체가 다져진 만큼 이제 고체가 된 거예요. 근데 석유는 여러분들 봐서 이제 고체예요? 아니면 액체예요? 액체예요. 왜? 아직까지
덜 눌려가지고 바로 액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신생대 지층이고요. 요거를 조금 더 많이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은 이거를 주관식으로 내기도 해요. 그럼 그때 어떻게 써야 되냐? 신생대가 두 개의 시기가 있어요. 제3기와 제4기가 있는데 얘는 신생대 제3기 지층 중에서도 배사 구조에서 발견된다. 이거를 쓰라고 하는 셈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배사 구조가 뭐냐? 자, 지층이 휘어진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습곡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시선에서 생각할 때는 지층이 내려가는 있는 요런 데 낮은 데 고였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석유는 요런 데 위에 올라가 있는데 요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빠 배처럼 위로 있죠? 배사라고 해요. 얘는 아래로 향해 있죠? 아래쪽으로 흰 데를 향사라고 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와 있는 지층의 습곡 구조 중에서 바로 이 배사 구조에서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잘 갖춘 바로 지역이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가 있는 바로 서남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각종 분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석유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아까 봤겠지만 석탄은 국제 이동량이 되게 어땠어요? 적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석유는 어떠냐면은 국제 이동량이 많아요. 선생님 오늘 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생각해봐요. 석유 많이 수입하죠. 옆 나라 일본도 안 나요. 석유 많이 수입하죠. 왜? 얘가 가장 많이 쓰이고 또 뭐도 커요? 특정 지역만 있으니까 여기저기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석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석유는 국제 이동량이 많다라는 거 봤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제 정세 및 국제 경제에 얘가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중에 우리가 다름다운에서 거의 배우겠지만 바로 이 전쟁이에요. 중동 전쟁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원래 살던 몇천 년 살는데 여기 와서 바로 이 사람들을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내쫓고 나라를 세워요. 바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원래 살았는데 쫓겨난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바로 뭐냐면은 중동 전쟁이고 1차부터 4차까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석유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석유 캔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유 가격도 올려서 빨리 여러 가지 자본을 끌어들여서 전쟁해야 되죠.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의 석유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70년대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바로 세계 경제에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죠.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냐? 석유로 인해서 큰 파동이 일어났죠. 석유 파동, 영어로는 기름으로 인한 쇼크, 오일 쇼크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거를 크게 겪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다시피 석유는 여러분의 내용이 어때요? 되게 많고요.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자원 석탄을 받고 석유를 받고 다음으로 이제 누굴 보냐면은 천연가스예요. 근데 얘도 요즘 출제가 제법 많이 돼요. 왜냐? 선생님 설명할게요. 앞서 우리가 봤던 석탄, 석유, 천연가스 세 자원의 공통점을 말하면 뭐예요? 화석 에너지로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공통점을 말하라고 하면은 선생님 석유와 석탄을 떼면은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천연가스는 바로 얘네들과 마찬가지로 화석 원료, 즉 화석 에너지가 맞아요. 근데 석탄, 석유와 달리 얘는 뭐냐면은 이게 되게 적습니다. 바로 환경 오염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환경 오염이 적다고 해서 깨끗하다, 청정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사용량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늘어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사용이 많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가스예요. 말 그대로 기체예요. 근데 기체를 운반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워요.
근데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었냐면은 냉동 액화 기술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만든다? 액체로 만들 화자죠. 될 화. 액체로 만들어서 수송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기체로 만들어서 쓰게 돼요. 이 냉동 액화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수송이 더 쉬워지게 되면서 우리 옛날에 이거 다른 나라에서 못 갖다 썼는데 수송이 쉬워지다 보니까 또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현재 바로 이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은 자, 하나만 더 하면 되네요. 자, 천연가스 생산 지역. 거의 누구와 일치하냐면은 얘와 일치해요. 주로 석유 매장 지역과 비슷한 지역에서 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천연가스가 많은 국가, 한 국가를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생산도 얘가 1등이고요. 현재 수출도 1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국가가 현재 최근에 급성장한 게 바로 이 자원 덕분이죠. 바로 2014년 동계올림픽을 했던 바로 그렇죠,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되게 이 매장도 많고 생산도 많아요.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캐나다예요. 이들 국가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석유의 매장은 아니에요. 석유의 매장지와 같다고 했고 우리 지금 천연가스예요. 요런 지역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천연가스 하면 러시아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여러분은 지금 바로 뭘 봤냐면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 끝났고요. 자, 아직 내용이 끝이 안 났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걸 이제 시험에 뭘로 낼까요? 당연히 말로 내지 않습니다. 각종 자료로 출제를 하시겠죠.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71페이지에 있는 8번입니다. 그러면 8번에 보니까 A의 이동, B의 이동 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느 자원인지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이거의 이동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A를 보니까 화살표가 주로 어디서 나오고 있냐 봤더니 바로 여기네요. 여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을 포함하는 서남아시아예요. 그래서 A를 보니까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서남아시아에서 세계 각지로 바로 수출되고 있는 걸로 보아 A는 바로 누구라는 거를 알 수 있냐면은 석유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석탄이에요. 선생님 설명했지만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 러시아의 우랄 산맥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화살표가 많이 나가서 다른 데로 수출이 되고 있고 러시아도 이 화살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B는 뭐냐 하면은 석탄이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석탄과 석유를 구분해야 되고 무엇보다 석유는 신생대 제3기 배사 구조라는 거, 석탄은 아까 봤겠지만 고생대, 즉 고기 습곡 산지에서 주로 나온다라는 거를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료 가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있는 에너지 소비 구조예요. 얘가 별표 3개예요. 즉 선생님들이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 출제를 할 때는요. 얘를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출제를 어떻게 하는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 무궁무진하거든요. 선생님이 일단 큰 흐름 먼저 정리해 줄게요. 자,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이 뭐예요? 이 막대기 전부죠. 근데 세계의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종류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또 나타냈어요. 그럼 이 막대기가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인데 80년에 요만큼 소비를 한 데 비해서 점점 그 에너지 소비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은 세계의 뭐가 에너지의 소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죠. 세계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바로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나고 또 중국이나 이러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점점 공업이라든가 경제가 발달하니까 자원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세계의 에너지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거로 인한 문제 있죠. 왜? 에너지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제 이 안에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2011년만 봐도 보입니다. 석탄이 30%, 석유가 33%, 천연가스가 23%, 거의 대부분이 바로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바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 바로 누구냐? 석탄. 석유는 뭐의 원인이 됩니까? 바로 지구온난화의 원인, 바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 세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재생 가능한 게 아니라 재생 불가능. 자꾸 이렇게 쓰게 되면서 자원이 어떻게 된다? 부족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럼 이게 큰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 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에 있는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얘네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이런 식으로 골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뭐가 석유이고 뭐가 석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냐면 얘가 핵심입니다. 바로 세계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순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가장 많이 소비되는 거는 너무 쉽죠. 어디에나 잘 쓰이는 바로 석유가 에너지 소비 1등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2등이 뭐냐면은 석탄이에요. 선생님 석탄 안 쓸 것 같은데 제철공업에 쓰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기 생산하는데 화력 발전, 발의 불의 힘으로 우리나라 전기 거의 대부분 생산해요. 그때 석탄 중에서도 역청탄이라는 걸 사용해요. 화력 발전의 원료가 돼요. 근데 중국의 경우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서 저 13억이나 되는 인구의 대부분이 가정용 연료를 얘를 여전히 사용하는 거예요.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석탄이 2위가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석유가 1등이고 그 다음 2등이 석탄이고 3등이 바로 뭐냐면은 최근에 그 사용량이 많이 늘어난 게 보입니다. 바로 화석 에너지면서 환경오염이 비교적 적은 바로 우리가 도시가스라고 불리는 거 알죠? 각 가정에 그렇죠. 가스레인지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보글보글 된장찌개도 하게 해주고 도시가스 해서 난방도 하게 하는 바로 여기에 쓰이는 게 천연가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수력이에요. 물의 힘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원자력이에요. 사실 원자력은요, 이게 뛰어나야 할 수 있죠. 뭐 기술이 뛰어나야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프랑스라든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자력이고 이게 잘 이루어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왜?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뭐냐? 1등, 2등, 3등 정도는 잘 비워놓는다는 거. 특히 아까 내용 정리 우리도 누구 3개를 하고 맞췄어요? 얘네 3개예요. 그래서 1등 석유, 2등 석탄, 3등 누구? 천연가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자료와 아까 선생님 정리했던 이 자원 중에서 석유는 편재성이 커서 자원에 뭐예요? 갈등이 일어난다. 청정에너지로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사용량이 늘어난다. 예, 이런 식으로 아까 배웠던 것들을 내용으로 같이 받으면은 하나의 문제를 이제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이제 또 다른 자원 보도록 할게요. 자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에요. 경제 발전 수준과 에너지 소비량. 우리가 경제가 발달한 국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 가입했을 때 되게 뉴스에 나오고 했죠. 바로 OECD입니다. 그래서 OECD에 가입한 선진국들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요. 왜? 경제 수준이 높으니까. 공업이 발달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비OECD 국가, 즉 개발도상국들은 에너지 소비량이 적다라는 거. 특히 무언가 보여요. OECD 국가들은 바로 원자력, 기술을 요하는 거, 석유라면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자, 다음 자료입니다. 자원을 둘러싼 뭐가 발생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오늘 이 내용을 막 열심히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 시간쯤 되면은 바로 우리가 지역 간의 갈등을 배우게 돼요. 그때 같이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료는 석유를 둘러싼 갈등이라든가 물, 하천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도만 봐주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자료죠. 교재 169페이지에 자, 이런 자원의 갈등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희토류라는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거의 매장과 생산이 많은 곳이 바로 누구다? 중국. 생산에 있어서는 97%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자원 내용 이렇게 해서 봤고요. 마지막 뽕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TS. Yeah, come on. Joey cracked the dawn, Thalia. 자,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고요. 다음 54강에서는 지금까지 한 인구, 식량, 자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